오늘 영상에서는 식물성 기름, 특히 튀김이나 가공식품에 많이 쓰이는 기름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동물성 지방은 나쁘고 식물성 지방은 몸에 좋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콩기름이라든지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이런 기름들이 동물에서 추출되는 지방보다는 훨씬 좋은 기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식물성 기름의 배신이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런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서 제가 흥미롭게 읽었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안고 살고 있죠. 그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만성질환이라고 불리는 질병들입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암, 치매, 관절염 등등 여러 가지 질병들이 사실 이 만성 질병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된 지점들을 하나 짚어보자면은 바로 산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요, 오염물질, 정신적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소 결핍, 운동 부족 등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식물성 기름의 과다 섭취 역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금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데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자 데넘 하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넘 하먼이라는 사람은 자유 라디컬 이야기한 사람인데요. 이 자유 라디컬 때문에 우리 몸에 뭔가 질병이 생기고 뭔가 노화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체 자유 라디컬이란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요. 가운데 검은색으로 동그라미들이 막 있고 그 양 옆으로 빨강색 악마 모양을 한 이제 그런 모습이 있죠? 캐릭터가 있죠? 이 가운데 검은색 동그라미는요, 바로 우리 몸의 세포입니다. 세포. 정상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빨간색 악마처럼 생긴 거, 이것이 이제 자유 라디컬. 조금 더 이제 쉬운 얘기로 하면은 이제 활성산소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 라디컬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악마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몸의 세포가 건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들은요, 홀전자, 호전자라고 불려가지고 전자가 하나 텅 빈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어딘가 빨리 결합을 해야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붙을만한 건덕지가 있으면은 빨리 그거 결합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혼자 있어서 막 불안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죠. 근데 이 악마들이 이제 세포에 붙는 거예요. 세포에 붙는 순간 이제 우리 몸의 그 세포들을 공격하고 DNA를 변질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산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을 서서히 녹슬게 만드는 녀석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쇠 같은 것도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은 진짜 막 그 녹슬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에 유물들 보면은 쇠가 막 녹슬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산화거든요.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산화 공격을 받게 되면은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손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식물성 기름이 문제가 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 이게 자유 라디컬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은 이 악마들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는 거고, 이 악마들이 우리 몸의 정상 세포들을 막 공격해서 산화를 일으켜서 이제 막 세포가 손상되고 뭔가 이제 변이가 되고 변질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도 당연히 방어를 하는 기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세포에는요, 이 비타민 E라고 하는 성분들이 이 작용을 막아줘요. 항산화 비타민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사실은 주변이 지방산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지방산의 30-40% 정도가 고도 불포화 지방산, 즉 우리가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도 불포화 지방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양입니다. 이 고도 불포화 지방산은요, 제 지난 영상들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구조적으로 이 이중결합 구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변질이 쉽게 일어납니다. 손상이 쉽게 되고, 이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산소와 만나게 되면은 이제 산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세포막에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 라디컬, 그 악마들이 공격할 표적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산화를 막아주고 우리 세포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는 성분이 바로 항산화 비타민 E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고도 불포화 지방산과 거기에 상응하는
비타민 E가 있으면 우리 세포들은 크게 손상되지 않아요. 이 비타민 E가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요즘 그 먹거리 식습관을 둘러보자는 거죠. 식물성 기름 섭취는 굉장히 많고, 그런데 비타민 E와 같은 채소나 과일 섭취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악마들이 공격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식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채소, 과일 섭취는 너무나 적고, 대부분의 밥이나 식사는 가공식품, 튀긴 음식, 배달 음식, 이런 음식들에는 식물성 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하고 뭐 후라이팬에 둘러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해먹고 뭐 이런 부침개를 해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자에도 많이 들어있고 쿠키에도 많이 들어있고 배달 뭐 시켜먹으면 거기다 식물성 기름이 엄청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삼시세끼를 채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이 고도 불포화 지방산은 잔뜩 많아지는 그 결과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요. 또 세포 안팎의 지방 구성이 불균형하게 되고요. 결국 단백질과 DNA 손상으로 이어져서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킨 한번 먹었다고, 식물성 기름 뭐 한 숟갈 먹었다고 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양의 지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오랫동안 장기간 축적되고 누적되었을 때 이때 이제 질병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 물론 식물성 기름이 모두가 이제 다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올리브유처럼 이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구조 자체가 쉽게 변질되지 않는 안정적인 기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콩기름, 뭐 해바라기유, 뭐 카놀라유, 옥수수유 이런 기름들은요, 이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요리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쉽게 변질이 되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좀 줄이시고 올리브유라든지 아보카도라든지 뭐 버터라든지 코코넛 오일 같은 비교적 변질이 안 되고 산화에 강한 이런 기름 위주로 사용하셔야 되고, 또 과자나 마요네즈, 드레싱, 뭐 라면, 튀김 이런 식품들을 좀 줄이시는 게 이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 이 염증 반응, 이제 산화가 이제 막 일어나고 하면은 당연히 염증만 일어나겠죠? 염증 자체는 사실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미세한 염증은요, 감염이나 외상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작용입니다. 근데 이 염증이 많아지고 만성화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류마티즘 관절염, 뭐 크론병, 일부 암 같은 질환들이 모두 사실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아지고 항산화, 뭐 비타민, 미네랄들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산화 스트레스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그것들이 증상으로, 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당뇨가 있다, 관절염이 있다, 뭐 크론병이 있다, 뭐 고혈압이 있다 이러면요, 내가 지금 우리 몸에 염증이 너무 많구나, 이것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더 나아가면은 이런 병이 만약에 있어가지고 지금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가 내 몸에 지금 산화 스트레스 너무 많아가지고 내 몸이 나한테 지금 메시지를 보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가장 쉬운 식단부터 바꿔보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요, 이 식물성 기름을 끊으면은 알레르기, 천식, 만성 부비동염, 여드름, 아토피성 피부염, 습진, 뇌진탕, 편두통, 조울증, 혈관 부종, 내장지방,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등등등 이런 많은 질병들이 모두 낫는다고 얘기해요. 모두 치료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뭐 고혈압이나 뭐 당뇨 같은 거 보더라도 사실 약을 먹지만 이게 낫지 않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약이 결과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뭔가 근본적인 생활 습관들을 바뀌어야지만 이 병이 나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가공식품과 튀김 위주의 식단에서 채소, 과일, 통곡물, 적당한 단백질, 그리고 적당한 양의 좋은 지방을 섭취하면은 이런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다. 카니보어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인터뷰를 했지만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뭐 카니보어를 뭐 하진 않습니다. 저는 뭐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식물성 기름 다 갖다 버리고 동물성 지방을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건강한 기름이 무엇일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함께 공부를 하고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카니버를 한다 뭐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노화랑도 관련이 있어요. 아마 요즘에 뭐 노화에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좀 젊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식물성 기름을 끊으셔야 됩니다. 이 고도 불포화 지방산은 이 산화 반응 속도가 빠른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포막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녹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포들이. 사과를 이제 잘라서 놓으면은 사과가 금방
갈변하잖아요.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게 산화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몸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포막의 지방이 산화가 되면은 탄력이 떨어집니다. 또 콜라겐과 단백질이 손상되면은 주름이 생기고요. 탄력이 저하되고 관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뇌세포와 혈관세포가 산화되면은 기억력이 저하되고 혈관 건강도 이제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식용유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가속노화,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필요한 만큼의 고도 불포화 지방산? 뭐 좋습니다. 뭐 그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과도한 섭취, 그리고 쉽게 산화되는 환경을 피하자라는 겁니다. 현대의 우리의 그 식습관 문화가 너무나 고도 불포화 지방산에 노출이 되어 있다. 과도하게 추적될 수 있고 과도하게 섭취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물성 기름만 끊어도 효과가 크다. 그래서 한번 끊어보는 거 어떻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뭔가 정제된 식물성 기름, 뭐 콩기름, 뭐 이런 것들, 카놀라유 이런 것들, 뭐 올리브유로 좀 바꾸시고, 요즘 올리브유 대형마트에 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번 이제 기름을 바꿔보시는 시도. 저도 이제 그걸 했습니다. 저도 이제 올리브유를 먹어요.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튀긴 음식들, 또 배달 음식들을 좀 줄여보자. 대신에 제철의 채소와 과일들을 먹어서 비타민과 미네랄 챙겨보자. 항산화 성분을 챙기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산화 스트레스는요, 또 수면이나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 또 가벼운 운동만 하셔도 여러분의 몸 상태가 진짜 짧은 시간에 굉장히 확 바뀌는 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식물성 기름, 이 식물성 기름을 먹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식물성 기름 일단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구나. 그래서 이 염증들이 결국 만성질환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먹는 식용유 정도만 좀 바꿔보셔도 조금 그 변화를 좀 추적 관찰하시면은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정말 맞나? 좀 확인도 해가시면서 나만의 건강법, 정말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만성질환들이 이 식물성 기름의 과다 섭취로 일어난 것들은 아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